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9월달 들어와서 시장 또 상당히 낙폭을 또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다가오죠. 짧게는 또 이 미국의 2차 대선 토론, 그 다음에 추석 다가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FOMC 결과도 다가오고, 추석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이제 금투세 토론에 대한 이야기도 또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이 하나하나의 이슈가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굵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환매가 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이슈들의 결과를 보고서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금투세 토론회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순환을 이어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현 시점에서는 다가오는 강세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이번 주는 사실 매매를 크게 막 적극적으로 할 만한 시장은 전혀 아니죠. 워낙에 또 이제 다가오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시장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지나가고 나서 과연 강세를 보일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9월 달 그리고 아마 10월 달도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군들이 워낙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나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일전에 뭐 계속해서 뭐 많이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은 예상이 되지만 서프라이즈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또 이제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프리미엄들이 빠지고 있는 급 구간이고, 엔비디아가 워낙에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또 크게 끼쳤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한 이상 당분간은 그러한 이제 이 프리미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3분기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분명하게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레거시 쪽들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분명하게 잡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움직임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 날에 시장이 역사적인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매크로적인 수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반등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 매크로 수급만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월 5일 급락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딱 그러한 매크로 수급만 들어가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정도로만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꺾이는 구간,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 또 위치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지금까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는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매크로 수급 정도로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반등세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다. 시장의 매크로 수급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만 원 구간,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상당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다 저번 주 구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출발할 때에는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이제 3분기에 실적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42만 원 구간에 도달을 한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저항 구간,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 지금 이 42만 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9월 달에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소화를 해주지 못했죠. 워낙에 매물 구간이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뭐 배터리 안전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차올랐어야 LG에너지솔루션 이 42만 원 구간을 소화해 줄 수가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뭐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그 가격대가 42만 원 구간이었고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수익 극대화를 여러분들이 노리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잡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최근에 분명하게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닥 잡으면 분명하게 재매수는 가능한 종목입니다. 물론 42만 원 구간에 워낙에 이제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재매수는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 구간에서 더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또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매물대에 부딪히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반사수에 볼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그리고 뭐 최근에 삼성 SDI 이런 이제 또 우리 배터리 셀 종목들은 분명하게 또 리포트도 많이 나왔죠. 하반기까지 수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업황의 반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되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전체적으로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오전에 또 방송 보신 분들 혹은 뭐 어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그룹들은 특히나 지금 매물 구간이 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저가를 또 깨버리면서 매물 구간이 또 너무나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가 예전에는 제가 9만 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8만 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또 이탈을 하고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윗구간의 매물대가 두터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예고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해칭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제가 이 주도주 약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약세를 보인다. 결국에는 개별주밖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개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8월 5일 역사적 급락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섹터군들은 분명했었죠. 8월 5일 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그러다가 2주 정도 상승이 나오고 코로나 이제 또 다른 쪽 뭐 콜드 체인이나 뭐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 이쪽으로 상승 나오다가 마스크까지 그 범위가 퍼지더니 8월 중순 넘어오면서부터는 열폭주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죠.
배터리 화재에 대한 수혜가 또 나타나게 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 필두로 해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고체 그리고 뭐 액침 냉각 그리고 STO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까지 전체적으로 개별주 섹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그 개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8월 초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8월 한 3일, 4일 정도 이미 수젠텍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랩지노믹스로 또 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진단 키트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에 진단 키트를 보지 않았었지만 시장에서 워낙에 지금 주도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진단 키트가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하락 이후에 강세를 주도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랩지노믹스 안내를 드렸었고요. 진단 키트가 약간 좀 꺼지고 코로나가 약간 좀 꺼지니까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준 쪽이 8월 중순부터 배터리 화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나노팀과 한필 레이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제 뭐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다른 이제 또 열폭주, 배터리 정보, 공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쪽 말씀을 드리다가 또 추가적으로 STO 쪽으로도 최근에 흐름이 넘어왔었죠. 그러면서 9월 3일 같은 경우에는 STO 쪽으로 수급이 넘어오니까 K옥션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다른 이제 또 이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갤럭시아 그룹주들이나 뭐 K옥션, 서울옥션. 다음날에 바로 목표가 도달을 했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뭐였느냐. 비만 치료제 쪽이었죠. 8월 5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분기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비만 치료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페론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샤페론 같은 경우에 지금 3,500원 구간 또 이제 목표가를 또 도달을 했는데 샤페론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혹은 뭐 DXVX 지금 후발주자들이 연속적으로 또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당시에 비만 치료제 말씀드릴 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수급을 또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분기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쪽이 또 한번 수급을 받아줄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샤페론 필두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블렘텍보다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또 이제 목요일 날에 뭐 점상 방송에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구간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또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제 개별주 섹터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진단키트, 뭐 그 다음에 열폭주, 뭐 그리고 뭐 액침냉각, 뭐 그다음에 뭐 전고체, 뭐 그리고 뭐 STO,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상승률이 어떻죠? 지금 오늘 시장은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보합세로 움직이면서 완전하게 눈치 보기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바로 지금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인벤티지랩 혹은 이제 DXVX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두 섹터군들도 완전하게 개별주 섹터라고 봐야겠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완전히 또 꽉 잡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뭐 오늘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뭐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드론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자체도 그렇게 크게 보여줄 수가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에 속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이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만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어제 대봉 LS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지금 샤페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그리고 뭐 DXVX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있으니까 블루엠텍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샤페론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샤페론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DXVX가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비만 치료제도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샤페론이나 혹은 이제 뭐 블루엠텍 뭐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기에는 힘든 위치에 또 슬슬 도달을 했습니다. 단기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추석 이후에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석 다가오네, 여러 가지 이슈들 다가오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또 단기 주도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섣부른 대응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작정 진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또 무작정 따라탄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물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고, 8월 초부터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섹터군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상승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차익 실현 대비하셔라. 그리고 다음 섹터 준비하셔라. 라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비만 치료제 이후에 새롭게 단기 주도주 섹터가 또 어디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부터 슬슬 또 준비를 하겠죠. 이번 주에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탄력이 워낙에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또 새롭게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 아마 이 탄력이 나오는 건 추석이 지나고 나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다가오는 한 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이 돈을 밀어놓고 바로 또 급등을 보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수목금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새롭게 추석 이후에 단기 주도주로 또 등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어느 정도 또 수익 챙겨주고 그 다음에 시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유롭게 보면서 이제 또 새롭게 단기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또 선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는 한 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석 이후에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이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또 이제 급등락이 나타날 텐데 그 급등락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시장이 올라가든 혹은 하락을 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거래 대금이 순식간에 순환이 돌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워낙에 대금이 약하죠. 힘이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되셔야 9월 달도 그렇고요. 10월 달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도 그러한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투심도 좀 많이 약해져 있고 힘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철저하게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이후에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주도를 해줄 것인가 선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뭐 코로나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 비만 치료제까지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섹터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에 선별을 하면 추석 이후에 또 어느 정도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새롭게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윤곽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또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 또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섣불리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종목에 대한 선별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9월달 그리고 남은 또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에 이은 후속주 한번 또 잘 준비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